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왼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뉴욕 조디악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60년대 말 희대의 살인마 조디악에 대해 알아보자. 조디악이라는 명칭은 그가 언론사에 보냈던 일련의 조롱 편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황도 12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 연쇄 살인범은 조디악 킬러로 불리게 된다. 그가 보냈던 편지에는 총 4개의 암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3은 아직 해독되지 않았다. 조디악 킬러는 1960년대 후반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했던 연쇄 살인자를 말한다. 조디악은 1968년 12월에서 1969년 10월까지 베니샤, 벌레이오 베레사호,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5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6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표적으로 삼았다. 2011년 미국의 27세의 교사 코리 스타리퍼가 조디악의 비밀 암호를 해독했다고 주장하며 조디악의 메모에 살인, 스스로 의사, 도움, 많은 사람들, 살해, 멈춤, 불가능 등의 단어가 배치돼 있었다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 조디악 이름을 알렌 리라고 해독했다. 리 알렌은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몇 차례 거론된 적이 있지만 조디악의 편지와 필체가 다르고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통과해 무혐의로 풀려났던 인물이다. 실제 그의 집에서 그가 조디악임을 암시하는 많은 단서가 나왔었다. 첫째, 여러 사람들의 유전자가 뒤엉킨 피 묻은 칼. 둘째, 그의 지인 중 누군가가 그가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었다. 셋째, 총기, 고무줄, 코넬 시계의 발견. 하지만 1992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범죄 증거 또한 거의 다 사라져 수사를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조디악의 희생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그들을 살인자와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2004년 4월에 이 사건을 활동 없음 inactive으로 구분하였으나 2007년 3월에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이 사건은 다른 관할 구역에서도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왼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년간 뉴욕시에서는 한 킬러가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 킬러는 12점 성술 기호에 해당하는 12명을 살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수사관들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 1990년 3월 어느 추운 늦은 밤 49세의 마이어 오로스거는 일하던 브루클린의 한 식당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경보도 없이 등 뒤에서 총탄 소리를 받았다. 마이어는 생명은 건졌으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지 못했다. 3주 후 몇 블락 떨어진 곳에서 34세의 셔메인 머드네스트러가 만취 상태로 집으로 걸어가던 중 등 뒤에서 갑자기 총격을 받았다. 역시 살아났지만 범인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9mm 총알을 확보했으나 범인이 집에서 제조한 소위 습관이라는 총으로 추정했다. 2달 후 퀸스 근처에서 78세의 저 크로스가 그의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9mm 습관에 총탄을 맞았다. 크로스는 사망하고 그 옆에는 범인이 메모를 남겨놓았다. 12점 성술 기호에 12명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뉴욕 포스트 사무실에 비슷한 메모가 도착했다. 킬러는 자신을 조디악이라고 했다. 이 킬러는 12점 성술 기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들의 띠를 알았을까? 뉴욕 경찰의 추정은 아마도 조디악이 그들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수십 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를 조디악이라 부르며 6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체포되지 않았다. 그 당시 조디악이 뉴욕의 조디악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뉴욕 경찰은 조디악이라 부르는 자를 검거에 나섰다. 필체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 조디악과 뉴욕의 조디악의 필체를 정밀 비교했으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결론 짓는다. 신문사들은 범인을 60년대 조디악의 모방범, 커피캣이라고 보도를 했고 광분한 범인은 21일과 63일 인터벌로 3주 사이클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천문학자인 그레고리 매드로크의 조언을 얻어 오리온과 7점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21일 차내의 여름이 정점인 낮이 제일 긴 21일에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 예상해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 예상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조디악 모방범은 경찰보다 더 영리했다. 범행 장소는 전과 같은 지역이 아니라 이번엔 맨하탄이었다. 범인은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 레리 파르햄을 총으로 쏘고 구두에 메모를 남겼다. 경찰은 그 메모지에 화학물질을 뿌려 조디악 모방범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해서 대조했음에도 일치하는 지문이 없었다. 목격자도 다른 증거도 없고 오직 지문 하나뿐이었다. 조디악 모방범은 비웃기라도 하듯 오리온과 7자매 자리 멸만이 자기를 멈출 수 있다고 했다. 범인은 뉴욕에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을 입혔다. 그 후 2년간 잠잠하다가 1994년 다시 돌아왔다고 다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39살의 패트리샤 콘티를 하이랜드 공원에서 살해하고 하이웨이 아래를 걸어가던 40세 조셉 디아콘을 쏴 죽였다. 한 명은 사자별자리, 다른 한 명은 처녀자리였다. 조디악의 다음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40세 제임스 웨브를 총격했다. 그는 천칭자리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존했다.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가 다른 별자리였고 8번째 희생자는 40세의 다이안 발라드였는데 역시 생존했으나 이전 희생자와 같은 황소자리였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서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타에게서 DNA 채취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경찰은 조디악 킬러의 DNA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역시 다른 증거가 포착되었다. 거기에는 9개의 탑이 있었는데 9명의 희생자를 뜻했다. 영어의 알파벳과 매우 유사했다. 힐은 크라우이의 장인은 탑이 국제해상 국기와 펜던트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냈다. 드디어 조디악의 비밀 메시지를 알게 되었다. 즉, This is Zodiac speaking. I'm in control. Whom not sleep ready for more. Yours truly. 조디악이 말합니다. 나는 통제하에 있습니다. 더 많은 숙달과 준비를. 조디악은 6년간 경찰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고 지나갔다. 캡틴 조세프 버튼은 조디악 태스크포스 팀에서 일했다. 그는 결국 조디악은 과학수사망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의 지문으로 추적을 시작했는데 1996년 3월 어둡고 음산한 어느 날 그들의 행운이 시작됐다. 브루클린 아파트의 한 젊은 친구가 그의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침실에 있는 걸 보고 꺼지라고 했지만 여동생과 남자친구는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샷건을 침실문을 통해 발사했고 여동생은 놀라서 전화와 항의했지만 그는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협상가와 대화 끝에 3시간 만에 투항했다. 그는 그의 무기를 아파트 양동이에 담아 내려보냈다. 그의 이름은 에리세다, 26세의 고졸 출신으로 엄마와 여동생에게 붙어 사는 무직자였다. 그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조용하다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사인을 하던 중 그가 한 심볼 마크를 그렸는데 이게 무슨 마크냐? 라고 묻자 신이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얼버무렸다. 캡틴 조세프 버튼은 그 심볼이 수년간 그의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던 조디악 편지의 심볼 마크였던 것이다. 이놈이 바로 조디악 킬러다라고 외쳤다. 즉시 수사관들은 지문 대조 작업에 나섰다. 그것은 바로 일치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15개의 습관을 범인으로부터 입수했다. 조디악은 경찰이 결코 그를 잡지 못할 것이라 했다. 왜냐면 홈메이드 습관은 타는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과학수사 전문가는 습관이라도 정밀 분석에서는 타는이 발견된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세대에게 DNA 테스트를 위한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그의 DNA는 편지 봉투에 그것과 일치했다. 오리온과 7자매 자리만 그를 멈출 수 있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체포된 날은 오리온과 7자매 자리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에디 세단은 6명을 쏘고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3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의문점은 에디가 희생자들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혹시 살해하고 난 후 지갑 등을 훔쳐보고 파악했던 게 아닐까?